네, 안녕하십니까. 명의대의 적광입니다. 자평기인전 제33강 삼광격의 총론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고요. 총론은 자평기인전 원문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기와 삼광격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저 총론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총론 1, 총론 2 이렇게 그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상관격의 그 생극계화를 보면은 일간이 간목일 경우에 정화나 오화가 이제 상관이 되겠죠. 상관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는 인성하고 재성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상하로는 비겁과 이렇게 관살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생극의 관계를 이 상관이 조절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죠. 처음에 이 관살이 인성을 생하겠죠. 항상 인성을 생하고, 인성은 관의 생을 받기 때문에 상관을 극하고, 상관은 인성의 극을 받음으로 재성을 생해서 재성으로 하여금 재극인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성은 재성의 그 극을 받기 때문에 인성은 비겁을 생해서 비겁으로 하여금 재성을 이렇게 극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그 다음에 B급은 재성을 이렇게 극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성은 B급의 극을 받기 때문에 관을 생활해서 이 관으로 하여금 B급을 극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B급은 관의 극을 받기 때문에 상관을 생해서 상관으로 하여금 관사를 이렇게 제어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간이 이제 간목일 때는 정화가 이제 서로 이 수하고 수토를 이렇게 조절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목하고 그러니까 목하고 금을 이렇게 그 상관인 정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생극의 관계를 이렇게 조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격이라고 하는 격을 이렇게 우리가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상관이 재성을 볼 때 상관생경, 상관이 인성을 찰 때 상관폐인, 상관이 정관을 볼 때, 또 상관이 비겁을 볼 때, 또 상관이 재성하고 관사를 볼 때, 또 상관이 재성하고 인성을 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자평진전에서는 대체적으로 상관격이 거느린 격국이 한 9개 정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 원문을 한번 해석해 보면요. 자평지대 논문 내용에 보면은 상관격을 보면 상관이 비록 귀신은 아니지만 실제로 기를 빼어나게 이제 설기를 하기 때문에 빼어나게 하는 것이므로 문인이나 문인 학자들을 상관격 안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 그랬고요. 여름에 모기 수를 만나고 겨울금이 하를 만나면 또한 빼어난 것 중에 더욱 빼어난 것이 된다. 그랬고 그 중에 격국도 다른 격에 비하여 많고 변화는 더욱 많아서 그 기후를 조사하고 그 감략을 헤아리고 또 그 희기를 살피고 그 순잡을 관찰하는 데 달려 있으므로 미묘하고도 미묘하니 한 가지에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안에 이제 이 내용에 전부 다 삼관격 전체를 해석하는 핵심 그 원리가 다 이제 이렇게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 차근차근 문장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상관은 흉신이지만 왜 귀한가? 상관은 흉신인데 귀한다고 그랬거든요. 상관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기가 극대화되어 밖으로 분출되는 그 작용이죠. 이렇게 음량이 서로 다른 것이 이제 내가 생겨주는 것인데 음량이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상관이라고 그러죠. 그 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기를 이렇게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해가지고 흉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상관을. 그래서 비록 기실은 아니나 실제로 길을 빼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그 표현을 쓰고 있죠. 상관이라고 하는 본질은 질서를 파괴하죠. 그리고 기존 체제를 이렇게 돌파하고, 그래서 창조적이고 학문적이고 예술 사상이 그렇게 그 생성되는 그런 그 상관의 본질을 갖고 있죠. 상관이
그 정관을 이렇게 그 해친다고 해가지고 상관이 나쁘다고 흉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꼭 사주에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런 성질이 있는 것이 상관이죠. 그래서 질서를 파괴하고 기존 체제를 이렇게 흔들고, 그래서 노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상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노동조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체제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체제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 이게 바로 상관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격에는 문인이나 학자, 철학가, 예술가, 사상가가 많다라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규칙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계절 논리로 보면 여름에 그 여름목이 수를 볼 때, 겨울금이 화를 볼 때, 이런 것들은 조우에 이제 관계되겠죠. 여름목이 이제 수를 볼 때, 여름에 화한 계절에 목은 이렇게 말라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를 만나면은 그 목에 그 기운이 살아나고, 그래서 기운이 살아나면은 상관의 발현이 극대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장이나 학문이나 사상적 재능이 뛰어나게 된다. 여름나무가 이렇게 간목이 예를 들어서 뭐 5월에 정했다면 상관격이죠. 상관격인데 이 원래 다른 격의 상관격은 인수를 만나면은 그 좋지 않은데, 그 여름나무는 그 수를 보게 되면은 그 기운이 빼어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이제 금일간이 화를 볼 때, 겨울은 수확 계절이고 금은 얼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보면은 화가 수를 이렇게 녹이고 금을 이렇게 단련시켜주면서 이 재능이 이렇게 빛난다. 또 상관의 조형력, 또 표현력이 극대화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빼어난 것 중에서도 더욱 빼어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즉 상관의 재능은 계절 조우가 맞을 때 최고조로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평전 조우론에서 여름나무하고 겨울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상관격국은 격국이 많고 또 변화가 많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상관은 고정 성격이 아니고 상관은 항상 네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네 가지 조합에 따라서 같은 상관이라도 기하고 부하고 흉하고 이 제한까지가 모두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격국도 많고 변화는 더욱 많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그랬어요. 판단 요소하고 의미를 보면은 기후를 본다는 것은 계절적인 조우, 요걸 얘기하고요. 강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힘의 크기, 일간이 상관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 일간의 힘의 크기를 볼 수 있고, 희기라고 하는 건 필요한 오행이죠. 희기라고 하는 것은 격국이 성격이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순잡이라고 하는 것은 격이 맑은가 섞였는가. 희귀하고 순잡은 격국의 성격의 이제 유무를 따지는 것이고, 이 강약은 일간의 힘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하고, 그 다음에 기운은 조우를 이렇게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핵심 원리 요약은 상관격은 공식 하나로 재단할 수 없는 격이다 그랬거든요. 어떤 특별한 이렇게 공식 하나로 상관생제가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귀격이라고 하죠. 상관생제. 그러나 이게 조우가 안 맞으면 또 이렇게 상관생제가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공식 하나로는 재단할 수 없는 그런 격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 네 단계 구조를 본다고 그랬거든요. 기후, 조우, 계절에 맞는가, 조우, 강약, 일간이 상관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필요한 오행이 제대로 왔는가, 그다음에 순작, 상관이 맑게 작동하는가, 석기와 혼탁한가, 이 네 단계가 모두 맞으면 상관은 흉신이 아니라 최고의 기육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강약, 희기, 순작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상관 격국의 성격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성격에 관계된 것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평균절에 나와 있는 상관격의 여러 격국들을 살펴보면요. 상관생제격, 그다음에 화상위제, 식상이 변해가지고 재성이 되는 경우, 또 비급이 변해가지고 이 식상이 되는 경우, 화상위제, 화급이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재상유정, 재성하고 상관이 유정할 때, 재상이 유정할 때 그런 경우,
상관폐인, 상관이 인수를 차고 있는 경우에 그 상관이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있는 경우, 상관이 재성하고 인성을 이제 겸용해가지고 쓰는 경우를 상관 겸용 제인자 격 그랬거든요. 상관용 살인격, 상관이 칠살하고 인성을 쓰는 경우, 또 상관용 정관격, 상관이 정관을 쓰는 경우, 또 겨울나무와 겨울금과 여름나무, 또 이 상관격에 관살이 이렇게 이 출출되는 관살 혼잡격, 이렇게 해가지고 자평진전에서는 대체적으로 9가지의 이제 격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9가지 격국을 상관격의 그 여러 가지 국들을 9가지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체화가 되도록 이렇게 해놓으면은 상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크게 상관을 보는 데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상관격의 총론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상관2 해서 4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부기, 그다음에 재능이 있는가, 그다음에 흉한가. 4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